자, 35번은 그 전체적으로 실험 얘기였었는데, 처음에 저 실험자가 낯선 다른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중에 기억해내라 했는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기억이 안 됐을 거라고, 익숙한 것만큼. 그런데 이제 여기서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좀 추가를 해주게 했었잖아요. 의미하는 바로. 근데 기억의 오류, 그러니까 기억의 왜곡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할 건데, 그게 무작위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패턴이 있더라 했었던 거죠. 일정한 패턴. 그게 바로 이제 4번. 이게 아니라 오히려 뭐였었냐면, 자기들 마음속에서 저 낯선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거의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자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의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재해석이라고 생각해야 돼. rewrite이라는 게. 그치? 재구성, 재해석. 그래서 여기다 하나 뭐 달 써보자면은, 이 rewrite이라는 게 재구성에서, 그때 썼었나? 어제? reshape이라든지 아니면은 reinterpret 뭐 이런 식으로 재해석이나 기억을 재구성한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한 패턴으로 바꿔서. 그래서 이제 결론을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문제에 직면한다는 게 이런 상황이 이제 문제잖아. 기억이 잘 안 나는 또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인간들은 정신적 스키마타라는 거를 활용을 하는데, 정신적 스키마타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위에서 얘기한 이거라고. 내가 뭔가 낯선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저장된 지식, 그걸 활용을 해서 이해 안 되는, 즉 사소한 차이를 이해시켜서 채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기억한다는 거는 과거의 경험, 즉 정신적 스키마타, 내가 가지고 있던 유사한 점, 이걸 활용을 해서 기억을 다시 재구성하는 창의적 과정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더 나가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기억의 왜곡이긴 하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약간 너무 나갈 수도 있다고는 봐. 원래 이제 그 소재인데 여기서 이게 좋은 말을 썼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영화처럼 똑같을 순 없다. 인간의 기억은. 뭐 그 얘기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본 다음에, 어제 시간이 없어서 내용 얘기만 했었잖아. 일단 30페이지에 보면 밑에 문제가 빈칸이 하나 있거든. 이걸 한번 해봐. 기억이라는 거는 현재를 해석하는 건설적인 행위를 수반한다. 인테일도 수반하다. 인발과 똑같아. 뭘 통해서냐면 그 이전 지식의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되겠고, 이것도 선제를 한번 볼게. 기억이라는 거는, 기억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서로 독립된 사실들의 이동, 전이를 반영한다. 최소한의 맥락적인 참여와 함께. 그러니까 맥락이 전혀 없고 사실들 간에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를 수동적으로 그대로 옮긴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기억이다 해서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기억한다는 거는 데이터를, 이것도 역시 기억하는 거, 끌어들이는 거야.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시 기억해내는 걸 요구하는데, 기억으로부터 변화 없는 객관적인 방식, 변화가 있고 주관적 방식이지. 근데 뭐 감정적인 신호는 나온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익숙한 연상을 서프레스 억제한다도 반대 개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문제가 하나 더 있거든. 다음 페이지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여백 때문에 쓴 건데, 위에 거 37번은 하지 말고, 우리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봐. 요거 예시로 적절한 거 복습할 때 한 번 더 받고, 한 번은 그러니까 복잡한 신화를 읽고 나서 익숙하지 않은 문화, 이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내 경험을 끌어들여서 이해해야 되겠지. 학생이 기억을 해요. 주요 사건을 정확하게, 하지만 의도치 않게 대체, replace A with B 하면 앞에 걸 뒤로 바꾸는 거예요. 일부 외국 이름, 관습을 익숙한 거, 자기 자신의 문화에 익숙한 걸로 바꿔. 맞는 거지, 그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외국 주인공을 우리나라 철수 영입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 남자가 팟캐스트를 듣는데 고대의 의식에 대해서 하여간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겠지? 그리고 나중에 기억한다. 여기까지 괜찮아. 모든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뭘 포함해서 모호한 뭐 용어, 문화적 심볼 이런 건데, 여기는 이제 자기 경험 얘기가 없으니까 이건 무관한 거지. 이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동화 이야기를 역시 리텔 다시 말한다는 게 이제 기억해서 다시 말하는 거야. 학교에서 들었던 거. 근데 바꿔 그 환경, 그 무대 배경을 숲에서 쇼핑몰로 자기한테 익숙한 거를 익숙하지 않은 걸 바꾸는 거잖아. 그리고 캐릭터한테 현대적 이름을 준다. 맞는 거지? 이것도 자기가 아는 걸로 대응해서 이해하는 거니까. 역사가가 잘못 인용하다요. 쿼트. 이 중세의 매뉴스크립트는 이제 하나 이제 문서라고 보면 돼. 손으로 쓴 문서거든. 문서로부터 한 구절을 잘못 인용을 했는데 not 벗이거든. 이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왜냐면 그의 해석이 보다 밀접하게 align with는 일치하다. 이것도 종종 나와요. 일치하기 때문에, 잘 맞기 때문에요. 널리 수용되는 현대적 관점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현대적 관점하고 일치하도록 옮기는 바람에 잘못 인용을 한 거니까 일단 그것도 개연성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자기라는 말은 안 들어갔지만 얘는 현대인이니까. 마지막 2는 답은 여기까지. 편집자가 의식적으로 전통적인 이야기를 개정을 바꾸는 거야. 편집하는 거지. 맞추기 위해서 현대 관객들한테, 그러니까 일부러 바꾼 거거든. 그래서 의도적으로 플랫 포인트, 줄거리의 요점을 알터 또 변화를 시키고 어휘도 바꿔요. 접근성이라든지 또 뭐지? 어필, 매력을 위해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이해시키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를 얘기하는 거나 이거 무관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약간 요 두 개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뒤에 거는 되게 명확하잖아. 그래서 학교 시험에 뭐 이런 형태가 나오면 대부분 이제 이런 거 식으로 확실한 걸 줄 테니까 그래도 한번 이해해내는 거.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 남이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문법만 보면 되지 이제. 그지? 자, 일단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ask는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만 ing 같은 거 원형 이런 건 안 쓴다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병렬 구조잖아. 요거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얘 병렬은 요거에 대한 병렬이야. 그러니까 이게 실험한 사람들이, 요게 이제 실험 대상자잖아. 이게 실험 대상자, 피실험자. 얘한테 첫 번째는 들어라, 두 번째는 기억해라 라고 요청을 한 거니까 얘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의 병렬이 아니기 때문에 record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좋은 문제야. 매우 좋은 문제. 여기서는 뭐 사실 문법을 낸다면 뭐 저거 중심으로 가면 되긴 하겠다고. record 하게 되면은 실험하는 사람이 기억한 거야. 실험 대상자한테 기억하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원급 비교니까 이 well이라고 하는 게 요거 동사 remember로 꾸며주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 remember well이 되겠지. good 이런 거 아니고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주격 관계대명사 아니야? 뭐 그렇구나. 여기다 빠져있고 조사에 빠져있고. 그리고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는 강조하기서 그대로 두고 주어만 주고 동사만 ing로 바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능동이고 페이스 다음 수동이잖아.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 거지 사실. 2개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인간이 활용한다. 정신적 스키마타를. 요거는 동격이야. 콤마콤마니까 문법 구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 그 다음에 이거는 준동사지. 뭐뭐 하기? 이게 위해가 되는 거였었잖아. 부사적용법. 그러니까 여기를 뭐 동사 뭐 이런 걸 필드 이런 걸 쓰면 안 돼. 준동사 자리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involve는 동명사만, 투부정사는 못 써요. 이것도 뭐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 문법도 나쁘진 않아. 근데 뭐 이건 내용이 훨씬 좋기 때문에 문법보다는 내용으로 낼 거다. 저 정도는 그래도 기억은 해라. 36번으로 가면 돼. 그래서 35번도 좋아. 이게 원래 35번 길이가 짧아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기억해줘야 돼. 자, 역사. 사람들이 종종 말하기를 삽입이 그냥 묶어서 빼면 돼. 구조하고 상관없어. 역사는 그 자신을 반복한다. 유명한 말이지.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야. 소재는 나온 거지. 그리고 이건 분사구문이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살펴보면 역사적인 기록을 고대 문명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맥상 이제 요건 아니고 뭐 니가가 되겠지. 뭐 저게 중요하진 않아. 니가 이제 고대의 문명의 기록, 즉 역사 같은 걸 살펴보게 되면
일부는 정말로 보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do는 동사를 그냥 강조하는 역할이지 없어도 차이가 없어요. 그죠? 정말로 보인다가 되는 거지. 왜? 역사는 자꾸 반복되긴 하잖아. 그렇지 해서 이제 보충까지 나온 거야. 즉 다시 말하면 3단계로 거친다. 문명은 확장 또는 이제 팽창을 하고, 그 다음에 overextended, 과다한 거지. 투머치 항상 과하게 확장을 하고, 그리고 붕괴, collapse, 붕괴한대. 뭐처럼? as in the cases of Rome, 로마의 사례에서처럼. 그러니까 발전하고 너무 발전해서 결국 멸망한다, 뭐 그 얘기잖아. 뭐 로마도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계사절은 요거 콤마는 저 로마만 얘기하는 거 일단 땡겨볼게. 그리고 대영 제국의 사례처럼. 그러니까 이 3단계 거쳐서 붕괴하는 게 로마처럼, 대영 제국처럼. 엔드 병렬 구조는 로마의 사례, 대영 제국의 사례. 이게 대영 제국이야. 그럼 또 대영 제국은 뭐냐라는 것도 뭐 보충을 해준 거지. 브리티시 엠파이어 이렇게 된 걸로.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될 게 단어가, 로마는 뭐 기원전 요때 멸망, 이게 고 언더가 아래로 가는 게 멸망했다는 얘기야. 즉 쟤는 컬랩스랑 같은 말이야. 멸망. 그 다음에 대영 제국도 fall apart도 이것도 넘어지는 거잖아. 이것도 멸망한다야. 같은 말 3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거 연상해서 보면 돼. 뭐 추가적으로 더 망하는 건 없거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그래서 more than 1,000 years later, 이렇게 1000년보다도 그 이후에, 뭐 기준으로? 로마 멸망 이후에 1000년도 더 이상 이후에 멸망을 했어. 언제 멸망했냐면은 그 월드 세컨드 에라, 그 에라는 시대인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대영 제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멸망을 했나 보지. 대영 제국이라는 개념은 뭐 알잖아, 저 대충. 저게 뭐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거 들어봤잖아. 그 소재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왜 영국이 산업혁명을 거쳐가지고 1900,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19세기 정도니까 1800년 전부터 얘네가 잘 나가잖아. 그 전 세계 식민지를 엄청 거스렸다고, 침략전쟁. 그래서 뭐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였고, 뭐 홍콩도 식민지고, 겁나 많아, 영국의 식민지가. 그래가지고 필리핀이나 뭐 인도 같은 데서 영어를 쓰게 된 게 영국 애들이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대형,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게 땅덩이가 자기들을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자기네 땅은 항상 해가 떠 있는다, 그런 개념이거든. 대영 제국이라는 거는. 근데 그 대영 제국이 이제 멸망했다는 얘기는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지. 독립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들 독립을 해가지고 대영 제국이라는 게 그때부터 사실상 별 의미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가장 늦은 게 홍콩이긴 하지. 홍콩은 1991년인가 2년인가 뭐 그때 정도에 그 핸드오버라고 중국에서 반환해줘가지고 영국의 어떤 그 지배하에 있다가 뭐 그렇게 된 거야. 하여간 멸망했다는데 이것도 뭐 기억을 좀 해줄 필요 있게 하겠네.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일단 무조건 돼야 되니까. 그럼 내용 자체는 이거는 예시니까 별 얘기는 없는 거잖아. 역사는 반복된다. 뭐 잘 나가다가 결국 망한다 이거 아니야? 그런데 흐름이 바뀌었어. 이게 항상 사실일까? Is this always the case? 이때 이거 the case가 true로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This is the case 하면 이거 사실이다. 물어봤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소재가 바뀐 거지?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저걸 반복을 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고고학자는 매우 지루할 거야. 한 가지 것에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을 할 거니까. 다시 말하면은 역사라는 게 항상 동일한 패턴이면 뭐가 있었다면 나중에 망하겠군, 그런 거잖아. 고고학이라는 거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주제문이지, 그거는 고고학자가 보는 것이 아니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가 항상 반복되지는 않는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는 기억을 해줘야 돼. 순서인데 선두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중요한 주제문이기도 하잖아. 이거 하나 기억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대시 가리키는 걸 기준으로 앞에 이거 있잖아. 그냥 요거 요 내용.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다 라는 게 사실은 아닌 거잖아. 그리고 이것도 내용 일치할 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 반복되지 않는 거라는 거는 뭐 일단 뭐 충분히 주제에 나왔으니까 좀 전에 우리말로 얘기한 것처럼 항상 사실은 아니다라고 표현하잖아. 사실인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좀 표현을 바꾸면 not always라는 표현을 들어가야지. not always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역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 패턴을 넣어가지고 문장 형태로 바꾸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 History doesn't repeat. always가 있어야 되구나. doesn't always가 되지. doesn't always repeat itself. 이 repeat itself 저건 그대로인데 요거 얘기하는 게 not always. 그러니까 이거를 왜 우리말로는 부분부정이라고 하고 부분부정의 개념 항상 some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일부는 반복을 하고 일부는 반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반복되는 건 아니다 해서 이것도 신경을 한번 써주긴 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시가 또 나오는 거야. 주제문에 대한. 일부 문명은 end 또 끝난다. 멸망하는 거지. 갑자기 멸망을 한대.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아. 아즈텍이나 뭐 잉카 문명처럼 얘네들은 그랬나 보지. 그리고 문장은 끝난 상태예요. 요 conquered by는 분사구문인가? 이거 PP인가요? PP? 정복을 당한 거지. 침략자 인베이더에 의해서 뭐 이때 기원전 뭐 1520년.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안 거쳤으니까 저런 거를 반복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제국들은 결코 붕괴를 할 기회를 가지지 않았어. 뭐의 결과로서? as a result, over expansion, 과대 팽창. 아, 이게 하나 빠졌다는 얘기구나. 뭔가 팽창해서 갑자기 망했다는 거야. 중간 단계가 빠졌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굳이 막 얘기를 좀 쪼개서 하면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얘가 중간 2단계가 없다는 거지. 갑자기 멸망. 잘 나가다가 갑자기 멸망. 과대 팽창도 없이. 그래서 문명의 경우에는 주제문 다시 한번 역사는 자기 자신을 반복한다라는 게 oversimplification 이게 키워드예요. 과잉 단순화. 너무 단순화시킨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학교 시험에서 저번에 또 우리가 보면 빈칸초로해서 한 단어짜리 빈칸이 우리 많이 나왔잖아. 2개인가 나왔었거든. 그걸로 되게 적합한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가능성 있는 거를 뭐 다음 페이지에다가 해놨는데 이렇게 볼게. 근데 이거 약간 좀 말이 길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자리에 리덕션 가능해요. 리덕션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해석의 축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지? 너무 단순화시켰다는 거고 그 다음에 misrepresentation 잘못된 표현이다. 뭐 이런 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써놨는데 이게 한 단어는 아니라서 뭐 이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건 좀 너무 쉽지. simplistic expression 이렇게 하면은 단순한 표현이다인데 떼볼 때는 이게 제일 좋아. 이거 생각을 못 할 수 있거든. 리덕션. 그래서 이게 2가지 패턴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작년 애들은 이런 거를 줬을 때 이 자리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줬었어. 그런데 이제 니네는 그 패턴 아니고 그냥 적합한 건데 단어를 바꿨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아요. 리덕션.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적합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하면 반드시 동의어가 아니더라도 이거 동의어는 아니거든. 잘못된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좀 리덕션이 가장 여기서 좋아 보여. 그래서 이게 저기 키워드요. 역사 반복이라는 거는 너무 단순화한 거야.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지. 자 볼게. 처음에
역사는 반복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고대 문명을 보면 거기서 확인을 할 수 있다가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첫 번째, 우리 넘버링을 해보자. 이게 팽창을 하고, 그 다음에 과잉 확장? 그지? 확장이라고 썼구나. 그래, 뭐 그 말이 그만이니까. 과잉 확장을 하고 콜랩스, 붕괴를 하는 이 3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예시로 준 게 좀 순서를 바꾸자면, 로마 제국이나 대영 제국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리고 다야. 여기서는 로마 언제 멸망했냐, 대영 언제 멸망했냐, 뭐 그냥 그런 거 나는 거지. 그런데 이게 항상 사실 물어보고, 만약 그렇다면 if so, 그렇다면 고고학자지, 역사학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archaeologist니까 고고학자는 지루할 거야. 왜?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어. 아, 나 고고학자 괜히 했다, 재미가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건 고고학자가 목격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고, 그거가 같은 패턴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도 단서를 주는 게 고고학자도 계속 나오긴 하니까 이 문장의 위치는 어렵진 않을 거야. 저게 주제문으로 일단 흐름 바꾼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일부 문명은 외부의 정복을 당해서 갑자기 멸망을 해요. 급 멸망. 그래서 여기서 잉카나 아즈텍이 먼저구나. 아즈텍이나 뭐 잉카 같은 거. 그치, 저거는 약간 미스테리잖아. 알아? 저거 남미에 있는, 그지? 쟤네들 외계인이 침공했다 뭐 그런 썰도 있잖아. 저게 왜 그 잘 나가던, 왜 그 높은 데다가 무슨 뭐지? 하늘 도시라고 하나? 뭐 그러니까 큰 그 돌덩이를 뭐 해발 몇천 미터 위에 쌓으려가지고 요새 같은 졌는데, 그때 당시 기술을 몇천 년 중으로 어떻게 했지? 고대 문명 이런 거 얘네들이. 근데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이거 분명 외계인이다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하여간 얘네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갑자기 멸망해서 2번 단계인 과잉 확장 단계가 없었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다시 결론, 역사는 흐른다, 반복. 얘는 과다 단순화, 과다라고 하면 내가 과잉 단순화가 좋겠구나. 오버 심플리케이션, 과잉 단순하다라고 해서 여기 이거 빈칸, 그지? 요거 중심으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뭐 내용은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뭐 제목 한번 골라봐. 이건 일단 뭐 제목도 괜찮거든, 미걸식이니까. 여긴 뭐 출제할 만한 게 제목하고 문장삽 2개랑 좀 전에 그 부분 문장 써서 뭐 내용 일치도 가능하긴 하겠다. 역시 4번이지. 패턴을 넘어서 고대 문명의 다양한 결말, 끝,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치? 뭐건 뭐 이런 느낌만 보면 되겠고, 다음에 요거는 뭐 엔드는 중요하지 않은데, ing 나왔을 때 분사 구문인데 얘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맥락상 보면은 뭐 굳이 좀 이해를 하자면은 as you look 정도가 될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네가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일부는 이렇게 보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 얘는
아, 이거는 좀 애매하네. look이라고 해서 동사를 쓰게 되면 봐라. 아, 그럼 또 그래도 안 되긴 하구나. 내용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and를 쓰면 되잖아. 봐라. 그러면 일부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거다 말은 되는데 뭐 그렇게 안 바꿀 거니까 이건 동사 자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도 맞는 거지. 이게 이제 맞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틀리려면 여기다 뭐 더즈를 쓸 텐데 이게 앞에가 또 뭐 저게 있으니까. 하여간 요거는 역할이 동사를 강조하는 역할, 그치? 저게 없어도 뭐 사실 저건 무방하긴 하네. 그 다음에 병렬 구조 expand, get, collapse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 요거 수동을 해서 collapsed 할까? 얘는 자동사라 또 뭐 수동태도 없어. 그렇게 이제 수동태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아까 해석하면서 봤던 건데, 콤마 관계사절 뭐 대도 안 되는 거 있잖아.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 그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감정 유발해서 사물 ed 사람 뭐 사물 ing 사람 ed 그거 사물이니까 ing 지루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불완전한 구조고 비동사의 이제 보호니까 뭐 what 뭐 그거 여기 못 봐도 그닥 중요하진 않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주어하고 동사가 끝났어. 그다음 전면구가 나오고, 역시 그것도 분사구문이야. 그 쟤네들이 정복을 당한 거란 말이지. 그럼 뭐 틀리면 정복하는 거가 되겠지, ing. 그래서 뭐 여기는 문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다. 스탠포드에 무슨 또 누구가 저 사람이 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뭐 선구자래. 성장 마인드셋의 개념에, 이건 이제 우리말로도 이제 외래어로 성장형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 근데 원래 이제 마인드셋 자체는 이것도 이게 나중에 동의어로, 여기는 그냥 용어니까 이걸 바꾸진 않는데 이게 종종 나오는 말이잖아. attitude,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태도를 얘기해. 마인드셋은 attitude요. 아유, 너 마인드셋이 정말 건설적이고 좋다 뭐 이런 느낌 할 때 쓰는 거지. attitude를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저거 용어기 때문에 저걸 바꾸진 않는데 저 단어는 또 많이 나오니까 따로 챙겨준 거고.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게 있다지. 저 사람이 뭘 중요해. 근데 얘가 이제 무슨 방법으로 썼냐면은, 성장 마인드셋은 말 그대로 뭐 성장형 정신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겠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배우고 persevere, 인내하는 거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아주 건설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들 낼 거다. 결국 뭐냐면 성장 마인드셋은 인내하면서 계속 노력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일회성으로 뭐 반짝 뭐 이런 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용어의 정의가 나온 상태고, 하여간 저 사람이 이제 뭘 발견했냐면, 저거 뭐 한때 좀 유명했던 체인인데, 애기들인데 말을 들은 애기들이요. 걔네가 스마트, 너 참 머리가 좋구나 칭찬받은 애들. 얘네는 실제로 미래의 업무, 일에 대해서 언더퍼폼이야. 그 뭐야? 일을 잘 못한다는 얘기야. 머리 좋다고 칭찬받은 애들은 나중에 공부를 못해. 좀 그런 얘기야. 일도 못하고. 어떻게 함으로써? 더 쉬운 일을 선택을 함으로써 증거를 피하려고. 어떤 증거? 걔네들이 영리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어린애들한테서 칭찬을 해주긴 해야 되지, 자존감 때문에. 근데 너무 자주 해주게 되면 나는 머리가 좋은 애라고 인식하고 으쓱하고 남들이 막 인정하잖아. 그럼 이제 허세가 생겨가지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욕심도 나거든. 나는 계속 머리 좋은 아이고 싶어. 그러면은 혹시 내가 어려운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머리 나쁜 놈이 되잖아. 그게 싫어가지고 쉬운 일만 선택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까? 머리 좋다는 결과에 대해서 자꾸 칭찬하게 되면 얘가 자꾸 쉬운 일만,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나쁜 놈이고 싶진 않거든. 자존감에 상처를 입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일을 잘 못하게 된다. 결국은 머리 좋다가 아니라 뭐 이게 뭐겠어? 정말 칭찬해주는 거는 노력을 한 거야. 노력에 대해 칭찬해줘라 뭐 그런 얘기야. 이해되니까? 이런 류의 글은 또 엄청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나한테 공감이 되더라고. 그래서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칭찬이 잘 안 나가는 이런 느낌이었던 거라고. 하여간 그걸 이 사람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라고 부르. 이게 고정된 마인드셋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나는 똘똘한 놈이라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그걸 깨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쉬운 일만 하는 거야. 왜냐면 그런 데 똘똘하지 않다는 실패하는 증거를 원하지 않으니까. 반면에 대조, 이제 성장 마인드셋 나올 차례지. 얘가 발견해내기를 아이들인데 칭찬을 받아 역시. not but. 그지? 걔네들 스마트함에 대해서, 즉 영리함에 대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받은 애들. 아, 너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노력 잘했구나. 이런 애들은 develop 조동사 발달을 시킨다고.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부르는 성장 마인드셋. 그러니까 노력에 대해 칭찬해라 그거지 뭐. 그래서 걔네들은 배운대. 걔네들의 노력이 그들의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다라고. 노력하면 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 걔네들이 계속 노력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걔네들은 개선이 될 거고 더 많은 걸 성취하게 될 거고. 당연하겠지? 버티면.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버티는 거니까 perseverance, 인내하는 거잖아. 저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결국 엔더바이즈 뭘로 끝나냐? take on은 이게 뭐 어줌이라고도 하는데 일 같은 거를 떠맡다. 일을 이제 맡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은 더 tougher, 힘든 일을 떠맡는 걸로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얘네는 도전을 하는 거라, 챌린지를. 근데 얘네들은 힘든 일을 피하는 거였잖아. 똘똘이라는 거 증거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분이 좋아. 자존감도 생기는 거지. 왜냐면 이거 성취감이 있거든, 도전해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결론, emphasizing, 강조하는 거야. 노력을 강조하는 게 여기까지 줘. 준다 아이한테 변수를, 베리어블은 변수요. 어떤 변수냐면 걔네들이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변수.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빈칸보다는 함의로 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 노력이라는 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어. 근데 내 머리 좋은 건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핵심인 거야. 노력을 강조한다는 거는 이게 후천적으로 조절하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계속 노력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라면, 반면에 여기서 이제 고정 마인드셋 해서 칭찬을 할 때 똘똘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선천적인 거거든. 그럼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내가 머리는 타고나는 건데, 그럼 당연히 뭐 이게 맞는 거잖아. 우리가 타고난 걸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건 뭐 되게 소재는 좋다. 되게 교육적인 소재지. 자, 일단 성장 마인드셋. 얘의 개념은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배우고가 먼저인가? 성장하고 배우고 인내하는 거야. 그지? 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키워드가 내가 볼 때는 이거라고 봐. 물론 뭐 이것도 있죠. 지속적인 거랑 이 두 가지가 키워드요. 인내하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 배우고 뭐 이거는 뭐 그렇잖아. 저것도 뭐 필요한 말이긴 해요. 저게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시간은 딱히 재미는 없어. 저거요. 저걸 배우는 거 사실 저걸 나중에 지나고 나면 공감은 되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거 남자들한테 또 저게 무슨 저거랑 비슷한 시간이 뭐가 있냐면 군대거든. 그냥 인내하는 거야. 그냥 버티는 거 있지. 고등학교도 비슷해. 엄청 즐겁진 않잖아. 그냥 버티면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이제 발견한 게 이제 고정 마인드셋을 먼저, 그러니까 타이틀을 먼저 하자. 여기다가 고정 마인드셋. 얘를 가진 애들은 이제 뭐였냐면은 영리함을 칭찬을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그 개념이, 영리함이라는 거는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이렇게 받은 애들은 나중에 미래에 성과가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언더퍼폼이 뭐 그 얘기야. 일을 잘 못한다는 얘기니까 성과를 못 낸다. 그래서 그 이유 자체는 왜냐면은 영리하지 않다는 증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쉬운 일만을 선택을 해.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말은 쉬운 일만 선택을 한다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도전을 회피한다는 얘기고, 도전을 회피한다는 얘기는 성장의 기회가 없다는 얘기야. 좀 보충하자면 이 얘기지.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좀 힘든 일 자꾸 해봐야 돼. 그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실패하는 거는 되게 중요해. 여러 가지 도전하고. 반면에 이제 대조 성장 마인드셋, 그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영리함 아니고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케이스야. 그지? 노력에 대해서 칭찬해주게 되면 얘가 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영리함, 노노, 노력.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이라서 이게 이제 뭐 얘네들이 결국 배운 거는 노력이라는 게 성공으로 이끈다. 뭐 이런 걸 배우게 되고, 그리고 뭐 또 특히 뭐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은 뭐 역시 개선도 되고 뭐 성취도 더한다. 뭐 같은 말 그냥 두 번 또 쓸데없이 좀 주고. 그래서 좀 더 유의미한 게 앞에 이런 아이들은 결국은 더 힘든 일을 수용을 해. 그래서 플러스 자신에 대해서 기분도 좋아. 그래서 이걸 좀 보충을 하자면은 힘든 일을 수용을 한다라는 거는 얘가 챌린지, 도전적이 되는 거고, 자신에 대해서 기분이 좋다는 거는 셀프 스팀, 자존감도 좋아지는 거지. 뭐 이거 뿌듯하거든, 사실. 우리 다 경험을 했잖아. 그래서 결국 이 노력을 강조한다는 건 무슨 얘기였냐? 아이한테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제공을 하는 거였고, 그래서 여기에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에서 통제란 말이 중요했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 노력으로, 노력을 또 했으니까 좀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통제할 수 있는 저거구나. 그래, 뭐 이렇게 하죠. 하여간 내가 후천적으로 뭔가 개선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라고 좀 보충을 해줄 수 있겠지, 그지? 타고난 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게 이제 persevere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요건 이제 인내인데, persist 이건 이제 지속하다, endure 견디다, 뭐 이런 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좀 다르긴 한데 뭐 문맥상 뭐 치환해서 쓰려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저거 좀 persevere는 조금 이제 뭔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per랑 severe가 붙은 거라고 해. 그 명사는 persevere runs요, 이 명사 인내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단어를 하나 봐야겠구나. 칭찬 얘기가 있었잖아. 칭찬하는 거는 요거지. 우리 항상 강조하는 여기 I가 들어가. I에게는 칭찬이 필요해서 compliment. 이게 칭찬하다잖아. 여기서 뭐 ed 들어가면 되긴 하겠지만. 근데 저거 헷갈린 단어가 뭐였어? 여기 I가 아니라 E가 들어가는 거였잖아. compliment. 이거 보충하다, 보완하다. 부족하니까 칠해야지, 보충해야지. 이런 느낌이었던 거요. I에게 칭찬이 필요하고, 여기 칭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구문을 넣어놨는데 여기에서 거기 요 부분 얘기거든.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관계대명사 위치의 선행사는 요 앞에 여기를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야. 그 영리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쉬운 일을 택하는 것, 그걸 이 사람이 이거를 가졌다라고 부른다는 거고,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거든. 요 자리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앞에 하는 걸 이걸 가졌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써놓은 거요. 이거 밑에 그 구문 그거는. 그래서 뭐 하미도 한글로 써놨잖아. 6번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그지? 그게 가장 여기서 핵심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겠다. 지금 역시 그 6번 문장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다 뭐 주자와 관련된 얘기야? 답은 몇 번? 3번. 여기 잠깐만 보면 봐봐. 나중에 꼭 한번 봐야 돼. 노력만으로는 결정하지 않는다는데 뭐 노력 많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이제 내추럴 탤런트가 선천적인 재능이라고. 선천 아니라고. 그지?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이제 칭찬, 노력을 칭찬하는 게 도와줘 애들이 믿도록 걔네 성공은 달려있다. What they do. 걔네가 하는 것에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즉 선천적인 거. 나머지는 됐지 않냐? 이거 이제 constructive criticism은 건설적 비판이야. 그러니까 비판을 하지만 좋은 쪽으로 비판을 해주는 거 얘기하는데, 그거를 오히려 장려하는 거지 이렇게 못하게 하지 낙담시키는 건 아니잖아. 그지? 칭찬, 노력 칭찬하는 거. 그지?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이제 highlighting effort, 노력을 강조하는 거는 애들이 건설적 비판을 받아들이도록 장려, encourage를 하겠지. 그러면 또 투부정사로 바뀌게 되는 거. 그렇잖아? 왜냐면은 이렇게 노력을 강조하는 케이스에서는 비판을, 좋은 비판이잖아. 네가 발전하려면 이렇게 해주는 게,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노력이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내가. 다음에 문법 볼게. 문법도 괜찮긴 하더라고, 얘는. 일단 요거는 이제 그 found에서 대신 뭐 이제 접속사니까 발견해냈는데, 요거 아까 관계대명사절 요렇게가 되는 거였었고, 대절에서 이제 아까도 표시했지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거든. 그럼 일단은 주어 동사 사이가 또 좀 멀기 때문에 이거 underperform을 준동사로 underperforming 하면 또 괜찮아 보여요. 해석은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거는 여기라고. 요게 be told는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거요. 대절 살려는 거라고. 그러니까 애기들인데 똘똘하다고 말을 들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해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똑같아. hear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얘네가 말을 한 게 아니라 말을 들은 거니까 그냥 told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되는 거잖아. 이거는 괜찮긴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 앞에 명사가 있는데 요 대시 나왔는데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되게 완전한 구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니까 위치가 안 되는 거지. 이거 좋아. 그지? 이것도 좋고, 비톨드. 여기도 괜찮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콤마 관계에서 앞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거거든? 뭐, 콤마도 하면 일단 뭐, 대수는 안 된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일단. 그 다음에, 저 관계대명사가 목적어인 이 자리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고, 이게 목적격 보호거든? 이게 보호야, 통으로. having까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to have라고 해도 뭐 틀리진 않구나. 그러면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동사를 써야겠네. 약간 문제는 좀 애매함이 있네, 이거는. 그치? had나 뭐 이런 식으로 가야겠네. 그 다음에 여기 나래의 법비 상관접속사에서 모양이 폴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또 kids가 주어고 develop이 동사야. 그럼 이것도 괜찮은 거지. 얘를 어떻게? 뭐 developing이 됐다든지 to develop 준동사로 쓰는 거. 이것도 좋은 거야. 그지? 이것도 해보고. 뭐 똑같은 원리긴 한데 아까 이거랑 이게 훨씬 더 좋아. 앞에 거보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이제 불완전한 구조고 동사들이 나왔으니까 뭐 어때 이거지?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요거 end of ing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투부정사 아니고.
다음에 emphasizing effort. 이게 이제 동명사 주어잖아. 이게 동사고, 그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동사 원형, 명령문, 동사 자리나 있다. 이렇게 해서 문법도 괜찮아. 그지? 그래서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 31페이지 그 밑에 문제야. 요거 해보자, 참. 이렇게 몇 가지 내가 넣었었네. 요게 그거야. 성장 마인드셋의 예시로 또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일단 한번 같이 봐. 학생이 첫 번째 수학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어. 포기하냐? 아니지. 그런데 결심을 하는 거라고. 이 추가 도움 수업에 참여하기 이제 보충 수업을 해야겠다. 믿으면서 지속적인 노력이 이끌어줄 거다. 보다 나은 성과를 미래. 맞지? A는. 그 다음에 B는 I인데 독서를 잘하는 애야. 엑셀 뛰어나다 능가하다니까. 잘하는 애가 지속적으로 말을 또 들어요. 그 애가 얼마나 똘똘한지 벌써 아니지? 똘똘 이거 아니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려운 책을 피하기 시작한대. 두려워서 능력이 없지 보일까봐. 완전 반이 고정형 마인드셋이지. 그다음 고등학교 운동선수가 주요 토너먼트에서 이제 퀄리파이는 자격 결정전이거든. 뭐 한데 떨어졌어. 하여간 뭐 떨어졌어. 실패했네. 근데 리뷰 다시 검토 복습을 해. 그녀의 약점이 뭘까 분석을 해보고 다음번 시즌에서 더 열심히 훈련을 한다고. 괜찮은 거지? 자신감을 확신하면서네. 확신하면 그녀가 데디케이션, 헌신과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성장형 마인드셋. 다음 대학교 프레시맨 1학년이요? 1학년이 또 칭찬받는 거 좀 아니네. 이것만 해도 하긴 하겠네. 교수한테 칭찬받다? 완벽한 보고서를 썼다라고. 첫 번째 시도에서 한 번에 와서 왕창 칭찬받으니까 이제 기대하는 거야. 노력 없이 이게 수월하게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네. 모든 미래의 수업에서 한 번 잘했다고 다 쉽게 될 거다. 착각인 거지. 마지막에 답해야겠네 그러면. 이 미술 학생이 연습을 그림 그리는 걸 매일매일 해. 심지어 어느 때조차도 역접이지. 발전 속도가 발전이 느리게 느껴져도 일단 하는 거야 매일매일. 믿음에서 동기부여 되면서 컨시스턴 역시 지속적 연습이 이끌 거다. 장기적인 개선을 해서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오케이? 하여간 뭐 노력 뭐 이거야. 38번으로 가볼게. 이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번대가 좋아. 확실히 20번대보다 소재가 매우 좋다. 우리의 주변 환경을 모니터 살펴보는 거요. 살펴본다라는 것은 또는 뭐 관찰하는 거라고 해도 되겠다. 관찰하는 거는 우리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다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예시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뭐 지금 요 환경에서도 우리 주변을 관찰한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물을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뭐 느끼는 거, 아마도 심지어 맛보는 것에서 약간 내 안에 있는 게 아닌 걸 보는 거야. 그런데 역적 주제 벌써 흐름 바뀌었잖아. 가끔씩 장소를 정말로 표시해 주는 것은 나타낸 거라고 해도 돼. 덜 구체적인 뭔가이다. 즉 느낌인데 우리 내면의 느낌. 그래서 이제 이게 위에 나오는 What's outside of ourselves 하고 A feeling within us 하고 상대 개념인 거고, 이건 이제 우리 안에 내면의 느낌, feeling을 진짜 얘기하는 거고, 이게 진짜 밖에 있는 객관적인 물체, 실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요게 뭐가 공통점이냐면 이게 이거야. 이거는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장소를 인지한다는 거는 우리 외부의 거를 보고서 인지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좀 더 의미를 두는 게 내 내면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외부 장소 인지하는데 영향을 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한글 요지를 잠깐 봐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감정이 공간 경험에 영향을 준다요. 이해되니? 뭐 이럴 수 있잖아. 우리가 이제 경험상 동일한 장소를 가도 내 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 공간이 좋고 나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정이 주변의 환경 인식에 영향을 준다. 소재는 되게 또 좋아요. 이게 처음에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 일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쉽게 나와. 흥미로운 예시가 나오잖아. 얘가 무슨 또 연구에서 나오는데 지하철 승객들의 행동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연구원들인데 trying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연구원들. 여기 조금 복잡해 구조가. 뭘 이해하려고 했냐면은 왜 사람들이 그들이 앉아있는 곳에 앉아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는 왜 사람들이 그들이 서 있는 곳에 서 있는지, 지하철에서 이렇게 가야겠네. 그러니까 주어는 요거야. 연구원들이 이렇게 examine, 조사를 해봤어. 팩터, 요소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상 다시 돕기 위해서 요 where는 관계부사거든. 앞에 the place가 빠진 거니까 곳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면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 왜 사람들이 앉아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도 where이니까 곳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빠진 게 뭐냐면 why people, 요거 있지? 요 부분, 요게 빠진 거지. sit 대신에 stand 써 있는 거잖아. 여기가 이제 같은 말 중복이 싫으니까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가면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서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굳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왜 굳이 그 자리에 서 있는지 그걸 조사해봤다는 얘기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요소가 이제 당연히 이거 또 내일 다 얘기한 건데 방법을 형성, 즉 영향을 준 거야. 어떤 방법이냐면 탑승객들이 그 공간, 지하철이라는 공간을 사용을 하고, 내비게이트는 원래 이제 순항하다, 길 찾아가다는 거니까 뭐 이것도 그냥 사용했다고 이해해도 상관없어. 이런 다른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이해를 돕자면 요게 shape이라고 하는 게 아까 했었던 affect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다시 볼게, 요거.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어떤 요소, 즉 원인을 조사를 해봤냐면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앉아있거나 서 있는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고, 그게 이제 그 공간이라고 하는, 저 위에서 나왔던 그 공간 활용을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요소들, 원인들을 찾아왔다, 뭐 그 얘기야. 그 다음에 그렇게 해봤는데 걔네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유들을 포함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같은 얘기로 생각하면은 요 factors가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요소라는 게 이유잖아. 왜 특정 장소에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본 거야, 사용하는 이유. 그래서 많은 탑승객들이, 플랜트는 동사니까 심다잖아, 원래 동사로는. 자기들 자신을 심는 거야, 직역을 하면. 이 지하철의 문에 가깝게 그 심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들을 포함을 했다고. 그 이게 뭐야? 심는다는 게 그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 플레이, 뭐 스테이션, 뭐 플레이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플레이스 좋겠네, 플레이스, 그지? 이게 또 가장 쉬운 말이거든. 자기 자신을 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발견한 게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지하철 문 가까이에 있더란 얘기지. 근데 그걸 좋아하는 거고, 근데 이유를 포함을 했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들 중 일부는 명백한 편리함 때문에, 컨비니언스. 어떤 편리함이냐면 보다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그지? 지하철 근처 문 옆에 있어야지. 가운데 있으면 나가기 엄청 힘들거든. 너네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 버스나 지하철을 되게 사람 많이 타는 거. 가끔 놀러 가면 그럴 수 있잖아, 서울 같은데. 그래서 그게 뭐 출퇴근 시간에는 가운데 있으면 낑겨가지고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꼭 앞에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못 내려.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는 거야. 일단 편하니까, 나가기 좋으니까. 그런데 역적, 여기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아까 그 감정 얘기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또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감정만은 아니라 감정도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 뿐인 거지. 근데 다 부분적으로 한 얘기가 다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도 파를리가 있고 여기도 파를리가 있잖아. 그치? 일부 또 이유는 뭐 때문에 만들어지냐면,
보다 추상적인 감정, 느낌. 즉, 이 추상적인 감정이라는 게 위에 나오는 feeling, 요거 얘기하는 거지. 즉, 욕망, 욕구인데 avoid, 피하고자 하는 욕구야. 뭐를? 이거 뭐 무시하면 돼. 가끔씩의 불편한 느낌을 피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불편한 느낌이냐면 우연하게 눈 마주침을 하는 거야. 앉아있는 승객하고. 아, 그렇지. 아무래도 문 옆이 아니라 가운데 있으면 앞에 앉은 사람하고 눈이 마주칠 수도 있어. 그럼 불편하거든. 그걸 피하려고 그런 이유 때문에도 문 옆에 서 있다. 뭐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we can't feel it. 감정을 볼 수는 없지. 눈에 안 보여. 하지만 그게 공간을 이용하는 패턴에 영향을 준다가 되는 거잖아. 공간 인식이 또 되겠지만. 하지만 걔네들은 very real. 매우 실제하고 실제로 존재하고 감정이라는 게, 그리고 걔네들 감정은 세상, 즉 공간에 대한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데 이걸 좀 더 확장한 거지. 세상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이제 공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게 위에서 나오면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을 확장을 한 거야. 그 세상이라는 공간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주더라 해서 마지막이 저희가 빈칸으로는 매우 또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게 전체 글의 주제가 되는 거니까 일단 이해는 되지.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가 근데 구문적으로 해석하기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이 부분이 다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단어 자체는 뭐 굳이 뭐 동의어를 바꾸고 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이게 뭐 요거 정도는 보자. 그 abstract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도 돼. 여기서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잖아. 그 invisible이야, invisible. 그지? 또는 이게 이런 말도 있어. 좀 어렵다고 한번 써놓고 그냥 구경 정도 해보면 intangible. intangible은 형태가 없다, 무형애라는 뜻이고 invisible 눈에 안 보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abstract의 반대 개념은 concrete잖아. concrete. 얘는 추상적인의 반대말이야. 이건 이제 구체적인에서 실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말이 밑에 거 보면 비저블이요. 눈에 보이는 거고. 그리고 유형은 텐저블이고.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여기 인이 들어가면 안 보이고 없는 모양이 없는 거고 이렇게 좀 보일 수는 있는 거잖아. 그지? 콘크리트하고 앱스트랙트는 항상 기억을 해줘야 돼. 콘크리트는 추상적인, 앱스트랙트는 추상적인,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불편하냐 편하냐 뭐 이런 거 자체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 정리 다시 해보자고. 일단 주변을 관찰을 한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외부의 것에 집중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외부 것을 인식하는 거다, 그치? 그런데 가끔씩 그 장소를 표시해 주는 거, 그러니까 주변하고 장소하고 같은 얘기였지? 장소를 특징 짓는 거라고 해도 될 것 같으네, 그지? 마크가 특징 표시해 주는 거니까 장소를 특징을 짓는 것은 좀 덜 구체적이에요. 덜 구체적이 뭐였나요? 즉 요게 우리의 내면이란 말도 써야겠다. 내면의 감정이었어.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 그러니까 주변 장소의 같은 얘기였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외부에 있는 거, 우리 내면의 감정인 거고. 그러니까 요거를 밑에서 우리가 봤었던 주제문하고 생각하게 되면 마지막에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요 부분이 밑에서 뭐라고 표현했었냐면은 세상에 대한 경험이었었다고. 그래서 그게 내면의 감정이 세상에 대한 경험의
영향을 준다 해서 일단 밑에 걸 다시 한번 끌어다 썼어. 뭐 저렇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뭐 좀 별건 아니야. 그냥 뭐 우리 감정이 세상의 경험에 대한 영향을 주는 당연한 거잖아. 우리가 똑같은 노래방을 가도 그날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지 뭐. 예시가 이제 지하철 뭐 승객의 행동 뭐 예시를 이제 해줬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승객이 특정 장소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거잖아. 특정 장소를 사용하는데, 그지? 사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 요거지. 요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거잖아. 우리말로 좀 옮기자면.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요 4번 문자 그냥 통으로 그냥 압축해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뭐 추가 얘기가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면은 요게 그 다른 상황이라는 게 있네. 그지? 그러니까 이게 그 different situation이니까 뭔가 다른 상황에서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게 그 특정한 장소라는 게 결국 이제 공간 사용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를 조사를 해봤다는데, 일단 뭐 영향 요소는 위에 나온 거 이거 아니야? 그지? 이거가 되게 돼. 근데 여기 이제 우선은 이걸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끌어다가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거였어. 사실 첫 번째는 편리함에 썼다고, 빨리 내리려고 하는.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문 옆에 있는 이유가 빨리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이유, 편리함이라는 것 때문에 문 옆에 그 장소를, 문 옆이라는 장소를 사용을 하는 거야. 여기서는 편리함이 하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버신 거지. 그럼 사실 1번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렇게 역시 똑같이 문 옆에 뭐 있긴 하는데, 요게 추상적인 감정이 되는 거. 감각이라고 해도 되고, 감정이 해도 되고. 즉, 다시 말하면은, 요걸 다시 읽었네. 요게 추상적 감정이라는 게 뭐 이게 내면의 감정이긴 하겠지. 요거, 그지? 요게 그, 앉아있는 승객과 눈 마주침이라는 불편함의 감정을 회피하려는, 그지? 회피하려는 욕구. 하여간 여기서는 요거야. 이제 불편한 감정, 회피. 하여간 감정이 여기서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뭐. 그지?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우리가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 감정은 실체가 없어. 인텐저블해. 하지만 감정은 매우 실제한다라고 돼 있지. 볼 수는 없지만 감정은 실제한다는 게 실제로 존재한단 말을 줄인 거라 하는데, 그래서 두고 썼네. 그래서 뭐 결론은 뭐였냐면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경험에 영향을 준다 해서 전체 결론이 이거였었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이제 보충을 했었던 요거긴 한 거야. 그치? 얘가 이제 원래 문장 삽입으로 나왔던 거라 그 순서도 그 이대로 그냥 가면 돼. 이게 이해하는 거는 뭐 주제문 같은 거 주고 예시를 줬는데 여기가 실험을 한 거잖아. 발견한 게 2개 안에였어. 특히 이제 요거 주제가 된 요거는 문장 삽입이 또 나올 수도 있어. 7번 문장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문제로 출제됐었던 그게 이 위치가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표시를 한 거거든. 근데 정확히 어디였는지 기억은 안 나. 뭐 이건가 잘 모르겠어. 하여간 이렇게 순서도 좀 기억을 해줘. 이대로 가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우리가 이제 그거잖아. 감정은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경험에 영향을 준다. 그거잖아. 이거지 뭐. 감정은 형성한다가 영향을 주는 거야. 우리가 우리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쓰는지, 아까 지하철에서 공간 쓰는 거 있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고, 사실 뭐 나머지는 뭐 외부 세계를 관찰하는 능력을 뭐 방해한다, 뭐 무관하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거 환경에 대한 인식 포함을 한데, 나돈니 보돌소니까 요것뿐만 아니라 요거잖아. 센서리 인풋은 감각적인 투입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얘기하는 외부의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보고 듣고 뭐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있었잖아, 당연히.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미묘한 감정적인 신호들도 환경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데는 2가지를 포함을 하는 거였어. 그래서 연구를 했다고. 지하철 행동 밝힌 게 뭐냐면 공간이었지? 공간이라는 거 형용사에서 공간적인 선호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 있는 건데 문 근처 서 있는 게 또 스탬프롬 하면 이제 여기에서 비롯하다고, 여기가 원인이고 결과거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돈니 보돌소 이것도 프랙티컬리티는 아까 편리함인 거, 그 실용성, 편리함을 얘기하는 거죠. 빨리 내리려고도 있었지. 근데 또 뭐뿐만 있었어? 감정적인 불편함이었었잖아.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 아, 불편하다,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인터널인 거지. 뭐 이모셔널 해도 될 것 같아. 뭐 내면의 불편함 때문이었어. 뭐 예시가 나오잖아. 피하는 거야. 원치 않은 게이지, 응시, 눈 마주침. 그래서 결론 부분, 이러한 무형의 감정,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감정, 여기도 났지? 비록 안 보이지만 매우 정보를 좀 알려준대. 어떻게 우리가 이 공공의 공간이지, 그러니까 외부 공간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는 거지. 인폼이라고 하는 게. 요게 그대로 그냥 내용 다 들어온 거거든. 단원 이 정도 되면 충분하거든. 문법을 볼게. 여기는 뭐 사실 이제 요거는 요 맛이 동격을 한번 더 풀어준 거거든. 요 맛이요. 그래서 뭐 불완전한 계속 나오는 거잖아. 근데 뭐 저건 뭐 나오겠냐? 그냥 뭐 표시만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가 주어잖아. What really marks a place에서 뭐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 그거잖아. 뭐 대수는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구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 그지? 이게 이 있으니까 뭐 알아보 쓰긴 좀 그렇지 않냐? 이것도 그냥 좀 그래. 뭐 틀리게 하려면 저런식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emerge는 자동사요. 그래서 수동태가 이렇게 없어. 그냥 emerge도 이렇게 나타나다. 그냥. 그 다음 4번이 좀 문법적으로 의미가 있었지. 이게 주어였었고 좀 복잡함이 있었어. 이게 동사였었어. 그럼 사실 이거는 되게 좋은 거야. 그치? 어떻게 하면 이그제 미닝 하면은 해석 잘 될 거거든. 이 정도 길이가 매우 좋은 거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걸 나온다는 거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법 파트니까 생략된 거를 써주자면 reason y에서 reason 뺀 거야. 관계부사.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좀 애매함이 있는데 여기는 굳이 얘기하면은 sit on the place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치사까지 포함하는 이게 관계부사가 돼. 그래서 얘는 이게 뭐 나름 의미가 있지만 2번 중복됐기 때문에 문법으로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곧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여기 굳이 또 얘기하면
이것도 복잡할 텐데 이거 굳이 얘기하면. 요렇게 이제 이게 생략된 건데 얘는 요거 전체를 다 받아줘. 요거 선행사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해석하면은 그게 됐거든. 걔네가 앉아있는 장소에 왜 걔네가 앉아있는지 뭐 sit on the place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거가 병렬이 스탠드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요거 병렬이었었거든. 생략된 부분이 중복이 싫으니까 여기다 이제 뭐 Y people이라는 게 있었다 해가지고 그지? 생략구문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 이게 동사 자리해야 되니까 스탠딩 하면은 요거는 틀릴 거거든. 그래서 뭐 이그제민드 저게 제일 좋아. 근데 이것도 내려면 낼 수 있는 거 나쁘진 않다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고. 그 다음에 이거 더웨이는 뭐 애가 이걸 이렇게 해서 하우라고 바꿔도 되는 거고 둘이 중복해서 더웨이 하우라고 못 쓰는 그거잖아. 그 다음에 one of the findings는 이거 뭐 과거 시제니까 중요하잖아요. 원인이라 단수 주어고 요게 이제 이발보고 동사요. 이렇게 그지? 이렇게 간 거고 또 reason why가 또 빠진 거지. 여기가 또 뭐 여기 굳이 뭐 채워 넣자면 reason why 이렇게 빠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 관계 부사절에서는 또 riders가 주어고 like to plant themselves에서 주어랑 이 목적어랑 같으니까 뭐 제기대명사를 쓴 거잖아. them 안 되는 거고 이 목적어요? 같다는 게 아니라 목적어. 그리고 요거 accidentally는 부사지. 동명사를 꾸며주는. 동명사도 동사니까 수식은 부사가 해줘야 돼. 그래서 뭐 accidental이라고. 형용사는 안 되겠다. 일단 뭐 cited는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앉아있는 사람인 거니까. 그지? 다른 해양의 포유동물들처럼이야. 그러니까 우리만 다이빙 리플렉스가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 대표적인 거 뭐 있어? 고래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지. 물고기 말고 포유동물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류는 아니야. 물고기는 아닌 거고 우리도 포유동물이니까 고래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쟤네랑 같은 게 있구나. 내용일치 이건 이제 해석이 중요하거든. 내용일치로.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다이빙 리플렉스가 뭐야? 이렇게 된 거잖아. 우리 얼굴에 특별한 신경의 말단, 즉 끝부분이 신경의 맨 끝에 있는 거 그게 이제 입이나 코 주변에 있는 그 특별한 신경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해석상으로 보면 스페셜 nerve ending 이게 이제 주어고 동사가 이거잖아. 트리거. 초래한대. 이러한 잠수 반사를 언제 초래하냐면 얼굴 부분이 물 아래로 갈 때, 그러니까 얼굴이 물에 잠길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는 게 뭐 썸멀즈라는 게 되게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풀어놓은 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이 물에 잠기면 잠수 반사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온다는 거죠. 생존에 도움 되니까 그렇겠지 뭐. 숨 참고 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물에 있으면 물 속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분사구문이라서 with our head, out in the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 이해를 돕자면 이거 문법은 안 중요해. 이거는 그냥 뭐 being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왜 주어처럼 동사처럼 해석해서 얘가 이거 한 채로 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머리가 공기 중에 밖에 나와 있은 채로, 그러니까 몸만 물속에 있는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채로 뭐 면서 뭐 그거요. 채로 이거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뭐 그거 있잖아. 분사 뭐 with AB 보면 그거야. 이렇게 되면은 there's no diving reflex. 다이빙 리플렉스 잠수 반사 없어. 그런데 우리가 만약 sink our face in a bowl of water야. 깊은 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세숫대야 같은 거지. 물 그릇에다가 단지 얼굴만 담갔을 때, 싱크가 이제 가라앉는 거 얘기하잖아.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는 썸멀지라고 해요. 뒤에 이제 그 문제 풀다 보면 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몸이 다 물에 들어가 있고 얼굴만 나온 상태인데, 이거는 몸은 다 밖에 있는데
얼굴만 물에 담근 상태예요. 뭐 하면서 몸 나머지 전체가 공기 중에 있는 거지. 그러면은 다이빙 리플렉스가 촉발이 된다 이거지. 그치? 저 가야 돼요. 아 그래?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 가야지. 너 언제 단어나 이거 찍독식 해야지. 언제? 수요일에 와서 할게요. 응? 수요일에 와서. 그 전엔 안 돼, 에리나? 아니 요즘 학원 좀. 많아? 네. 그 수요일 날 일찍 와. 어. 그때 저기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날 9시에 가지 않아. 10시, 7시 반에 와서.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이빙 리플렉스가 트리거드가 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얼굴이 들어가면 잠수 반사가 나와. 그래서 그건 잠수 반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무의식적으로 공기의 길, 기도를 막아요. 그래서 물을 삼키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고, 이건 우리 다 아는 거잖아.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 다. 그리고 이 폐 허파 내에 공기 길 역시 기도 작은 공기 길이 있나 봐. 그거를 축소를 시킨대. 하여간 물이 안 들어오게 막는다. 뭐 그 정도 되겠지. 그지?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심장 박동 수가 느려져. 절반의 속도로. 요거는 또 이렇게 감소해서 이게 결과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심박 수가 반으로 떨어져. 그리고 blood is shunted to the vital organ. 피가 되게 필수적인 장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션트는 원래 거기 그 주석 달렸었던 단어거든. 그냥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체인지라고 생각할 때 뭐 컨버트나. 그래서 뭐 하냐면은 그것들을 보호해줘. 그것들이 얘기해 뭐냐면 이거 필수 장기 얘기하는 거야. 뭐로부터? 호흡에 있어서의 짧은 중단의 영향으로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이거는 이제 물 들어오는 거 막는 거가 있어. 일단 산소가 안 들어오잖아. 그럼 잠깐이라도 호흡을 중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산소를 흡입을 하면 그게 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장기에다 산소 공급을 계속 해줘야지 우리가 장기가 정상적으로 뭐 괴사하고 이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심장으로 가는 피가 절반으로 줄고 나머지를 필수 장기로 다 보낸다는 거지. 신체가 그런 자동 반사 반응이 있다는 거지. 그래야지 나머지 부분에 손상이 안 될 거 아니야. 뭐 특히 뭐 두뇌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피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by contrast 반면에 대조. 이제 똑같은 우리 같은 포유류이긴 한데 이제 침팬지 같은 애들은 고릴라 같은 애들은 얘네가 만약에 걔네의 얼굴이 물 표면 아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서 하여간 얼굴이 물에 담겼다라는 걸 발견하면 얘네들은 저 다이빙 리플렉스가 없어. 얘네들은 공황 상태에 빠질 거고 심장 박동이 레이스 막 고동을 쳐 달리는 거잖아. 그리고 걔는 빠르게 드론 익사할 거래. 그러니까 얘네들은 잠수 반사가 없는 애들인 거지.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잠수 반사가 있다는 거는 인간은 바다에서 온 거?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이런 류에 그래서 보면은 뭐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시작은 뭐요? 바다요. 그지? 그래가지고 육지로 와가지고 다시 바다로 가게 하고 뭐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것도 생존 본능일 텐데 얘는 일단 해석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지? 해석 자체가 여기 특히 중간 부분 여기 좀 해석을 잘하는 게 필요하겠어. 일단 정리를 또 해볼게. 잠수 반사. 잠수 반사라는 게 그 인간이란 말도 있어야겠네. 인간은 잠수 반사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다른 해양 포유류도 갖고 있어. 그냥 육지 포유류 다른 이런 영장류 얘네들은 없어.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하여간 잠수 반사라는 건 뭐냐? 이게
얼굴이 수중에 잠길 때, 그랬을 때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얼굴에 있는 어떤 뭐 신경의 말단 부분이 이러한 촉발, 잠수 반사를 초래를 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뭐 저게 잠수 반사 자체를 초래했는데 뭐 저기서 어쨌다는 얘기냐 뭐 이런 느낌이긴 한 거야, 그지? 그래서 핵심은 이거지. 얼굴이 이제 물속에 들어간다, 수중에 들어간다, 난 잠수 반사가 있다, 뭐 그 정도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몸은 물속에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은 물 밖에 있다고 하자. 뭐 대기 중, 공기 중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잠수 반사 없어. 그지? 없어. 아, 그런데 뭐 대조지, 이것도 벗이라는 게.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아주 얕지만 몸은 물 밖이라고 하자. 순서대로 하지 뭐대로. 물 밖에 있지만 얼굴이 되게 얕은 물이지만 물 속에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잠수 반사 오케이. 그치? 잠수 반사가 초래, 촉발이 되는 거고. 그 핵심은 얼굴이 물 속에 있어야 돼. 이거지 뭐. 얼굴이 물 속에 있다고 똑같은 얘기지 뭐. 수중보단 물 속이라고 할 거겠다, 그지? 하여간 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럼 잠수 반사의 역할, 다이빙 리플렉스의 역할은 뭐냐? 일단 얘는 자동적으로 기도 폐쇄. 그치?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물 삼키는 것 방지. 그치? 호흡을 통해 딸려 들어오는. 그 다음에 요건 좀 와닿질 않는데, 폐 속에 공기 통로를 좁힌다는 건데, 기도 폐쇄하는 거하고 저 공기 통로 좁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이거는 이제 기도는 위이고, 그러니까 폐 안쪽에서도 공기 통로가 있는데 뭐 그것도 줄인다는 얘기인가 봐. 그러니까 호흡과 관련된 거는 폐쇄시키거나 좁게 막 이렇게 하거나 두 개 있는데, 뭐 차이는 있긴 한 거야. 폐쇄하고 내로 좁히는 건 좀 차이가 있긴 한 거니까. 단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폐 속에 있는 건 좁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는 폐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요건 이제 뭐 열거지. 요건 여기서 얘기하는 at the same time은 이게 열거의 역할을 하는 거야. 열거. 두 번째는 뭐 하냐면은, 이게 심박이 2분의 1로 감소를 해줘요. 그래서 이 혈액이 필수 장기로 보내줘. 그래서 요걸 하게 되는 이유는 요게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 짧은 호흡 중지, 산소 공급 안 되는 게, 그대로 하면 이제 그 호흡이 중단되는 거, 짧지만 뭐 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인간.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이 컨트라스트, 또 대조. 이번에는 인간 외에 육지에 사는, 여기 이제 영장류지 사실, 포유류이기도 하겠지만 되게 영장류였어. 고릴라, 뭐 침팬지 이런 애들은 얼굴이 물속에 잠기게 되면 공황 상태에 뭐 빠지고 심박 겁나 뛰고 익사하게 된다. 침팬지는 저런 기능이 없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가 좀 생소하니까 redirect 방향을 바꾸는 거요. 그 다음에 뭐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뭐 activate란 말도 있어요. 활성화하다 해서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lose down은 뭐 셧다운 해도 되는 거지. 셧다운 뭐 차단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automatically는 뭐 자동적으로니까 뭐 반대말은 뭐 의식적으로인데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 보이네. 자, 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추론 내용이 있거든. 그거 한번 해볼게. 이거 내용 일치 문제인 거야. 4번 역시 4번이요. 그치? 그러니까 다이빙 리플렉스라는 거는 인간에 있어서 특화된 적응이다. 그지? 적응. 생존을 위한 적응이지. 근데 그게 도와줘. 보호하는 거를. 신체를 짧은 잠수로부터. 아까 이제 썸멀전은 아까 우리 싱크 할 때 썸멀지 썼었잖아. 그 동사의 명사형이요. 심지어는 뭐 없이 물속에 완전한 역시 원래 이멀전은 이게 이멀스라는 게 흠뻑 적시다. 뭔가 몰입하다 하니까 역시 그것도 물속에 완전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야. 또 잠수라고 봤대.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잠수반사의 주요 기능은 혈액의 흐름, 혈류를 증가시키는 거다. 뭐 그럴 수 있거든. 익스트리머티는 극단이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체 부의 끝부분 말단 얘기하는 거야. 말단 쪽으로. 그거는 맞잖아. 그지? 신체 끝부분 보냈거든. 근데 그리고 심장박동을 올리는 건 아니거든. 이걸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서 아낀 걸 저쪽으로 보내는 거잖아. 그지? 수중 노출에.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까지 맞거든? 근데 regardless 뭐뭐에 상관없었잖아. 그러니까 얼굴이 잠기든 아니든 아니잖아. 잠겼을 때만 나오는 거잖아. 그 다음 인간하고 달리 해양의 포유동물 다르지 않지? 얘네들은 똑같았다고. 고래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가 아니라 그 영장류 유인원 같은 애들이 이제 이게 부족하다는 걸로 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영장류야. Great Ape, 이게 Ape 영장류야.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제목이 Ape요. Great Ape. 그러니까 침팬지, 고릴라 같은 애들은 더 강한 잠수 반사를 보여준다. 안 보여주지. 얘네는 바로 얼굴만 담궈도 익사하는 애들이었어. 자, 몇 번만 볼게. 자, 일단 요거는 this means that 뭐 이렇게 해갖고 대절해서 주어가 special verb endings 복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냥 다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사잖아. 얘가 단수니까 또 괜찮긴 해요. 그지? 트리거를 아니고 트리거가 되겠지? 엔딩스가 주어니까. 그 다음에 이건 먼저 수동 그냥 뭐 그렇거나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게 이제 if절은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게 분사구문이 여기가 되나? automatically reducing the and 그렇지. 아, if절 아니고 이시구나. 헐.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럼 얘가 잘못 봤네. if라고 잘못 봤네. 그러니까 여기가 문장이요. 주어가 있고 기도를 폐쇄한다 이렇게 문장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요 병렬 구조는 또 이거 문장이요. 문장 두 개를 병렬을 해놓은 거야. 엔드로.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이 여기가 분사구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저거 동사를 뭐 계속 연달아 있는 느낌으로 reduces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치?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맞게 고치려면 closes, reduces, and narrows. 그래서 이게 없으면 그게 또 저게 맞아요. 근데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저렇게 요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틀리는 걸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개가 다 이제 수동이니까 그렇구나. 목적어가 없잖아.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문장이 끝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heart rate 주어가 있고 is slow down 동사가 있고
and가 있고 blood is shunted 해가지고 뭐 문장 두 개가 또 병렬이 된 거거든. 문장 끝난 거에서 역시 이것도 분사구문. 이번엔 뒤에다 놨는데 아까 중간에 끼더니, 그치? 그러면 이제 protect 뭐 이런 식으로 동사가 됐으면 안 되겠지? 못 봐, 뭐 그렇게 좋진 않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올이니까 주어가 단수거든? 그래서 itself를 준 거야. themselves. 근데 이거는 좀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또 뭐 저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틀린 거 이렇게 해야 돼. 주어랑 목적 같으니까, 제기대명사.